안녕하세요. 가족끼리 현금 주고받는 거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했던 그 행동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바로 이 현금 증여에 대한 위험한 오해들 제가 하나하나 다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배우자한테 준 돈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 에이, 설마요. 부부 사이인데 무슨 세금이에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 세무 전문가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계좌이체요? 그거 조사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한마디에 사실 오늘 얘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세청의 감시망은 정말 촘촘하거든요. 자,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계좌이체 편법에 대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금액만 안 넘기면 괜찮아 하고 일종의 꼼수를 쓰시더라고요. 바로 이 숫자, 100만 원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국세청이 100만 원 이상 거래부터 본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럼 100만 원 밑으로 보내면 안전하겠네? 하는 잘못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99만 원 꼼수를 쓰는 거예요. 100만 원 딱 안 되게 99만 원, 98만 원 이렇게 쪼개서 여러 번 보내는 거죠. 자,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스템은요. 단순히 얼마를 보냈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돈이 흘러가는지 그 패턴 전체를 분석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인위적으로 쪼갠 흔적이야말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조사 대상 1순위로 찍히기 딱 좋은 행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케이, 계좌이체는 위험하구나. 그럼 ATM 가서 현금으로 싹 뽑아서 주면 기록 안 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맞죠? 현금은 추적이 안 될 거라는 믿음.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안 보일 것 같은 현금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누군가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족한테 줬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돈을 받은 가족이 그 현금으로 뭘 하겠어요? 결국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큰 돈을 쓰게 되겠죠? 바로 그 순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실례지만 이 큰 돈은 어디서 나신 건가요? 이게 바로 자금 출처 조사예요. 이때 그냥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그 출처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TM에서 뽑은 현금은 영원히 숨어 있을 것 같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한결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걸립니다. 왜냐? 결국 그 큰 돈 언젠가는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꼬리가 잡히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오해인데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바로 부부 사이의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 아니 부부끼리 돈 주는 거에 무슨 세금이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근데 여기에도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해와 진실이 딱 나와 있죠? 왼쪽을 보세요. 부부 사이엔 무조건 비과세다. 이게 바로 오해고요. 오른쪽이 현실입니다. 네,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증여 신고를 했을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신고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해서 이 돈 뭐예요? 하고 걸렸을 때 그거 남편한테 받은 건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증명하지 못하면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계좌 이체도 현금 인출도 심지어 부부 사이의 돈 거래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이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핵심 조언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 말이요. 복잡한 세법 다 알 필요 없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조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적어도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다 정리되어 있네요. 어떤 금융거래든 흔적이 남고 현금도 안전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합법적인 출처고 그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함정을 피하는 전문가들의 핵심 조언 두 가지 뭘까요? 첫째, 증여 신고를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간 6억, 자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나 이만큼 증여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이 돈 뭐예요?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변이 됩니다. 증명 책임이 해결되는 거죠. 둘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그냥 생활비로 주는 돈은 증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이 모여서 집 사는 데 쓰이면 증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할 때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는 식으로 그 용도를 분명히 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신고와 용도 명확화가 우리가 오늘 본 모든 함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투명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소중한 자산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설픈 편법으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원칙들처럼 합법적이고 당당한 방법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물려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